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기다리시던 일본의 고도 선생, 고도가 우이문 다카시마 카에몬 선생의 고도 역단 주역점 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아주 크죠. 본문만 584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양입니다. 그리고 2도 인쇄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고도 역단 주역점 책은 가격이 48,000원이고요. 제가 쓴 주역책은 38,000원입니다. 이 두 권을 합치면 86,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트를 함께 구매하시면 이런 혜택을 드립니다. 86,000원을 75,000원으로 할인해 드리고 월간 역학 1개월분 한 권 12,000원입니다. 그거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됩니까? 원래는 98,000원어치가 되는 거죠. 그걸 75,000원만 내시면 됩니다. 하나은행 저희 전화번호하고 같습니다. 02-2264-0258 끝에 1004만 붙이시면 됩니다. 거기로 75,000원 입금하시고 02-2264-0258로 전화하셔서 주소 성함 불러주시면 저희가 이 책 두 권하고 월간 역학 한 권하고 해서 즉시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풍고 화가사년에 목재상이 하나 있었는데 처음에는 조금씩 목재를 베어서 동경이나 대판으로 보냈으나 그 후 자금을 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대량의 목재를 동경으로 보내게 되었다. 때마침 동경에 큰 불이 나서 목재값이 급등하여 큰 이익을 얻었다. 그 후 여세를 몰아 여러 살림을 사들여 사업을 하고 싶어 했지만 일을 벌이기도 전에 감기로 몸져눕더니 20일 정도 앓다가 그만 세상을 떴다. 남은 사람은 아내와 15살의 아들뿐인데 산 방은 제목을 베어냈을 뿐이고 동경이나 대판에 저장해 있는 목재도 많이 남아있고 운반선도 몇 척이나 되어 결제해야 될 곳도 많았다. 원래 목재상은 자신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장사했던 사람으로 대리인이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죽은 후 아내의 비통함과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미망인이 15살의 아들을 데리고 나를 찾아와 그 사정을 말하고 전우책을 상담하였다. 그 아들을 위해 입사해서 고의 초유를 얻었다. 곡괴는 산아래에 바람이 있고 바람은 만물을 요동시켜 대기를 유통시키는 것인데 산아래에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서 부패하고 벌레가 생기고 그 벌레가 서로 잡아먹고 있다고 하는 상이다. 이것을 인사에 비유한다면 활동적이었던 목재상 주인이 사망하여 갑자기 가업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베어놓은 목재는 자본의 압박으로 부식되어 가고 있는 때이다. 그러나 아들은 젊고 망부의 유업을 이어 열심히 노력한다면 자본주도 아들의 뜻에 감복하여 그의 적절한 원조로 할 것이 틀림없다. 그렇게 된다면 동경이나 대판의 목재상도 보낸 목재의 대금을 지불할 것이다. 원래 그렇잖아요. 외상 죽고 나서 죽으면 우리 받은 일 없다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당사자가 만일 그 정도의 노력도 해보지 않고 위축되어 버린다면 대금은 연체되고 차입금의 이자는 늘고 게다가 목재는 썩어서 마침내 파산하게 될 것이다. 물론 사람의 일에는 노유의 구별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을 반대로 죽을 때부터 헤아리면 10살의 노인도 있고 100살의 아이도 있다고 한다 이 말이죠. 죽을 때부터 거꾸로 헤아리면. 당사자의 아버지는 죽을 때까지 아들을 위해 노력하였다.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핏줄을 타고났으니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다. 만약 이 사업을 훌륭하게 잇는다면 여러 젊은이들의 모범도 되고 세상의 아버지들은 이 아들을 칭찬해서 가문의 이름을 빛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간부지고 유자, 고, 무고 이어 종길이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여기는 여자가 이게 지금 잘못 들어갔습니다. 힘력자가 빠져야 되는데 그렇죠? 초육에 보시면 간부지고 유자 고무구 여종길 그 아들은 아직 유년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무에 밤낮으로 매달리는 노력 끝에 자본주의 신임을 얻어 아버지 때보다도 더욱 번성했다고 한다. 두 번째 점례는 명치 25년 1892년 웅전씨의 양자로 인한 가정의 특실을 점쳐 고의 초요를 얻었다. 똑같은 초요죠. 아까는 아버지가 죽은 거고 하나는 양자를 얻은 거죠. 고괴는 나이든 여자가 어린 소년을 사랑하여 한 집안의 파란을 일으킨다고 하는 상이다. 양부의 빛은 하루아침에 모인 것이 아니라 누적된 손해로 인한 오래된 것이다. 초육은 고의 처음으로 손해는 아직 심하지 않으니 지금 이것을 처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아들이 아버지의 빚을 물려받아 주인이 되어 개혁한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고를 간하는 아들이 있으니 간이라는 것은 뭡니까? 새롭게 하는 거죠. 잘 다스려 나가는 거죠. 그죠? 바로 잡는 거죠. 아버지는 허물이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 간이란 일을 담당하여 처리함을 말하고 여종길이란 위험하기는 하지만 끝은 길하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빚은 인수해야 하고 가사의 개혁에 노력하여 크게 발본하는 때이다. 그 후 과연 이 점대로 되었다. 그러니까 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길하다, 흉하다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말하자면 나아갈 바를 사람한테 알려줘야 되는 것이요. 세 번째, 이제 친구가 찾아와 말하기를, 친척의 가정에 관하여 집안의 어른들이 모여 의논하였으며 의견이 각각이라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그 처리로 고민하고 있으니 이를 점치고 싶다 해서 고의 이유를 얻었다. 고는 산아래에 바람이 있어서 서로 유통하지 않아서 벌레가 생기는 꾀이다. 이것을 인사에 비유하면 나이 많은 여자가 가정을 지고 유년의 남편을 후견하고 있는 상이다. 또는 나이 많은 여자가 어린 소년을 사랑하는 꾀이기 때문에 연상의 여자가 젊은 남자를 총애하고 여기에 빠져 가정을 망친다고 하는 상이 있다. 인사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의 일이죠. 사람 일. 네, 네. 우리가 무슨 인사과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사람의 일. 주역을 해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인사로서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로서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위에 있는 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소남이죠? 요 밑에는 장녀예요. 그래서 여기는 나이 많은 여자고 여기는 나이 어린 남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법칙이라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나이 많은 여자가 나이 어린 남자한테 빠져서 가정을 망친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시면 이놈, 그 다음에 이놈이 모두 다가 제 위치를 잃었어요. 부정이 있어요, 부정이. 특히나 이 주요인 오요하고 이요가 부정이 있고, 특히 오요는 요 밑에 사요하고 친비하지를 못하고, 이것도 불비예요. 이걸 불비라고 그러죠? 거기다 이놈도 마찬가지죠. 요 우요하고도 삼요하고도 이것도 불비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지 않은 위치에 있어요. 둘 다. 이 하괴와 우익괴가 모두 바르지 않은 위치에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망하는 꾀예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나이 많은 여자가 나이 어린 남자하고
예. 이게 잘못된다고 하는 거죠. 주역에도 뒤에도 보면 나오죠. 옛날에는 그 나이 많은 여자가 나이 어린 남자한테 취직하는 경우 참 많았는데 관리상으로. 여기서 말하는 건 그렇게 나이가 뭐 2살, 3살 이런 차이가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장녀와 말하자면 아주 어린 남자하고 그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정도가 아닌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그 효들이 대부분 초효하고 사효만 빼고 이것들이 전부 다 부정효에 있기 때문에 궤 전체가 이게 잘못되어 있는 궤죠, 사실은. 나이 많은 여자가 어린 소년을 사랑하는 꼴이기 때문에 연상의 여자가 젊은 남자를 총애하고 여기에 빠져 가정을 망친다고 하는 상이다. 이제 친족들이 나서서 이 일을 폭로하고 처리하려 한다면 오히려 큰 분쟁이 생기게 되니 이제부터 4년 후 남편이 성장하기 기다려 가정을 개혁해야 한다. 그렇죠? 여기 지금 2호가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가려고 그러면 1년, 2년, 3년, 4년이 걸려야 존위에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4년 후가 되면 이놈이 어떻게 됩니까? 양효로 지금 효변이 되잖아요. 그러므로 괴사에도 간모지이고 불가정 이라여 어머니로부터 일어난 불상사라도 이것을 밝혀 처리하는 때는 아니다 이 말이죠. 따라서 당분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좋겠다. 친구가 이 말을 듣고 감복하여 말하긴 실은 나의 친족 모씨는 약간의 자본으로 요코하마 변천거래에 가게를 냈는데 근면하지만 운도 따르는지 20만 원이나 되는 재산을 모았다. 그럼 뭐 지금 같으면 한 20억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본처가 사망하여 기녀를 재취하였는데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그 아이가 10살이 되자 남편도 사망하였던 것이다. 당시 아들이 어렸으니 어머니가 가정일을 맡아 대리인과 함께 가업을 운영해 나갔는데 어머니와 대리인이 밀통하는 바람에 끝내는 대리인이 가업을 전담하게 되었다. 지금에 와서는 대리인이라는 이름뿐이지 실제로는 후견인이라고도 하고 남편이라고도 한다. 그러니 친족들은 겉으로 대학인원에도 내심은 늘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대리인은 자산의 반을 주인의 명의로 바꾸고 다른 것은 전부 횡령하려고 하고 있다. 또 이 방법이 안 되면 자산의 절반을 떼어 분가하려고 하는 꼴이다 이 말이죠. 네. 제가 보니까 그렇더구만요.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때문에 친족들이 모여 상의하여 그 처리에 고심했던 것인데 이제 친구의 점을 얻었으니 그 처리 방법을 알게 되었다. 급하게 이 일을 처리하면 큰 분쟁이 일어날 것이 틀림없으니 지금부터 4년 후 그 아이가 호주가 성장해서 가업을 처리할 수 있게 되면 그때는 친족과 함께 다시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라고 돌아갔는데 그렇게 결정했다 그 말이죠. 이거는 명치 면역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네, 그죠? 그렇죠. 20만 원이 큰 돈이었을 겁니다, 겁니다. 제가 저희 삼촌한테 듣기로는 쌀 한 가마에 외정시대 때 3원인가 뭐 그랬다고 그렇게 들은 걸로 압니다. 쌀 한 가마에. 65년도에 제가 전주에 가서 정식 한 그릇을 15원 주고 사 먹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때하고 또 일본 돈하고는 다르니까요. 이걸 따지면은 그 얼마만큼 비율인가를 알 수 있는 거지. 이게 참 기가 막히죠. 제가 아는 어떤 집안이 있는데 그 남편이 이제 죽고 여자가 한 10여 년 아래 남자하고 이것들이 같은 성이에요. 그 뭐 누님 동생 어쩌고 그러더니 이게 이런 식으로 같이 살아요. 근데 봤더니 그대로야.
땅을 팔아서 그 평당 뭐 몇천 원 하던 땅이 그냥 몇십만 원이 돼가지고 도로가 나는 바람에 몇십억을 만들었는데 그 젊은 놈을 유지하려니까 여자는 그 젊은 놈한테 계속 돈을 써야 되고 젊은 놈은 그걸 기화로 해서 계속 빨아먹는 거죠. 자동차가 혼자 사는 놈이 4대야, 4대. 외제차 이런 것들. 팔자 고쳤죠. 아, 우리 김 교수님 연세가 한 20년만 젊으셨으면 제가 어떻게든 해드렸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뭐 본인들은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그 집안의 재산은 다 거덜났다고 보는 거죠, 지금. 네. 자, 그 다음 보시면 모 회사의 사장이 찾아와 회사의 성세를 점치고 싶다 해서 고의 사묘가 나왔다. 고는 바람이 산 아래에 있어서 공기가 유통되지 않고 벌레가 생긴다고 하는 상이다. 이것을 회사에 비유하면 사업이 활발하지 못하고 상품도 자본도 유통되지 않으며 사원 간에 다툼이 일어난다고 하는 상이다. 구3은 사원의 실수로 인해서 이를 만회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 따르면 금년은 좀 실패하더라도 연말 결산에는 큰 차가 없겠지만 내년은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사원들이 각오하고 일치 단결해서 노력하면 어려움을 뚫고 회사를 유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도산에 이를지도 모른다. 만약 노력하여 성공한다면 내후년이나 되어야 실효가 나타나고 사원이 크게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간부지고 소유회, 유회, 무대길이라고 하는 것이다. 부지고란 선배의 실책을 이어받는 것이고 내년이란 제4효를 가리키고 내후년이란 5효를 가리키기 때문에 4효, 5효의 4를 보고서 고찰해야 한다. 사장은 이 점수를 듣고 실로 적절하다. 금년은 사원들이 지금까지 방법을 답습했기 때문에 활발하지 못하고 손실이 왔는데 특히 사원 중에 부적당한 사람이 있었는데 마침 의혹이 생겨 우선 그 사람을 퇴사시키고 제가 그 일을 대신하여 처리했던 것입니다. 내년은 사원이 어려운 때임을 지금부터 각오하고 후년에 성운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갔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 이게 3효에 보시면 간부지고 소유회 무대구 그랬거든요. 이 지금 3효가 이 교회에서는 지금 5효의 자리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3효가 지금 밑으로도 불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로도 응하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죠. 이놈이 같은 양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주 지금 굉장히 곤란에 빠져 있죠. 또 호꾀로 본다 그러면은 이게 귀맥괴에 들어있거든요. 호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귀맥괴라고 귀매라는 건 이 돌아간다 돌아온다는 뜻이기 때문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잘만 하면은 이것이 이제 우레가 마치 뭡니까? 연못 밑에 있다가 이것을 떨치고 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이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친구가 찾아와서 어떤 부호의 가정일을 점치고 싶다 해서 점을 쳐서 고의 사유를 얻었다. 곡괴는 산 아래 바람이 있어서 바람은 만물을 고무하여 생육을 돕는 것인데 산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공기가 막혀 벌레가 생긴 것이다.
이것이 고다. 이것을 세상살이에 비유한다면 풍은 만물을 유동시키기 때문에 사고나 인식이 정립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 또 산은 멈춰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지식이 없고 정신이 위축되어 활발하지 못한 사람이라 한다. 이러한 사람은 세상을 움직일 수 없고 눈앞의 작은 이익에 급급하여 마지막에는 같은 편끼리 서로 다투다 함께 망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고라고 하는 것이다. 육사는 음으로 음 위에 있고 재주가 둔하여 기력도 역시 약하다. 그죠? 이놈이. 이 위에 양요가 있어서 친비해주고 이 힘을 좀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유약한 사람이 유약한 자리에 있는 그런 형상이죠. 이게 지금 의리도 없고 용감하지도 못한 자이다. 생각한데 고인 집안에 태어났으면 발본 노력해서 쇠퇴를 만회하려는 용기가 있어야 하는데 조금도 그런 용기가 없고 의지도 없이 그저 앉아서 고의 패배를 보고만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부자라 해도 자산이 위기에 있으니 이를 유부지고 왕견린이라고 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잘못을 너그럽게 대한다 이 말이죠. 보고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나가면 반드시 안타깝게 되리라. 유부지고란 가정이 쇠퇴하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고 왕견린이란 재산이 그림자조차 없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말하는 실로 기막힌 때이다. 친구는 이 정죄를 듣고 말하길 그 부호의 아버지는 지식과 노력으로 가상을 일으켰으나 자식이 없어 친족의 아들을 양자로 삼아 후계한 것이 지금의 그 아들이다. 이 사람은 웬만한 지식은 갖고 있지만 선대의 능란함에는 미치지 못하는 인물이다. 선대가 이 사람에게 자산을 양도할 때 우리 집안의 상속인이었기 때문에 부자간의 이심 없는 증거로서 실인까지 양도했던 것이다 이 말이죠. 인간까지 그러니까 그냥 준 거죠. 인간까지 네 맘대로 해라. 자산을 양도받았을 때는 재산의 10분의 1 정도는 빚이 있었지만 그래도 상당한 재산이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부의 집을 상속하고 아버지의 이름과 실인, 인감을 인수했으니 세간의 신용도 두텁고 많은 사람의 존경도 받았다. 그런데 많은 재산이 전부 자신이 만든 것처럼 착각해서 금력을 믿고 함부로 행동하게 되었다. 잘못이 있어도 아무도 허물지 않으니 차츰 교만해져서 자신이 대단한 영웅이라 믿게 되고 걸핏하면 남과 다투기가 일쑤였다. 실로 세상의 의의도 모르는 위인이 되었다. 세상에는 학술, 지식, 기력을 모두 갖춘 인물도 많지만 운이 막혀 힘있는 이의 도움을 얻지 못해 늘 고통 속에서 의식마저도 충분히 얻지 못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데 일개소년이 부호가 되어 그 집안을 지킬 힘도 없이 끝내 파산하게 되면 무릇 경험과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라 해도 안타까운 일 아닐 수 없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귀하의 적절한 점단에 감복한다고 돌아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보시면 친구가 찾아와서 어떤 집안, 부호 집안의 개혁에 대해 점을 치고 싶다 해서 고의 오효가 나왔다. 고괴는 그릇에 음식을 넣어 뚜껑을 덮었기 때문에 바람이 통하지 못하고 음식이 부패하여 벌레가 생긴 상이다. 글자의 모양도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을 국가에 비유하면 군주가 어림으로 섭정으로 국무를 집행하는 때이다. 또는 태후가 궁정 안에서 어린 군주를 보조하여 중신의 인면부터 중요한 정무에 이르기까지 태후의 의견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고 여기에 간신이 끼어들어 소인이 관우에 오르고 군자가 하야하게 되니 논어에서 말하는 거왕 차조 직즉 민물복 구분 사람을 들어서 굳은 사람 위에 올리면
백성이 복종하지 않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애공이 물었던가요? 공자님한테 묻죠. 그러므로 여러 가지 폐해가 생기고 국가가 고혹의 환란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지금 유고의 군주가 성장했기 때문에 상효의 유능한 고문관을 스승으로 하고 구의의 강건한 대신과 음양상응하여 방책을 세우면 국가의 해묵은 폐해를 씻어버리는 때이다. 이 개혁은 과단성 있게 죄를 밝히고 형을 바르게 해서 평소와 달리 엄정하게 다스리는데 전후 7일간은 주야로 무장하여 개혁을 단행한다. 이것을 선갑삼일, 후갑삼일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제 그 집안을 개혁하는 데 있어서는 이 이치와 같이 가정에 결함이 있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누적되어 나타나는 것이니 좋은 후견인을 얻어 해묵은 폐해를 제거하여 개혁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때이다. 이때는 완만하게 나가는 것은 옳지 않고 7일 이내로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 이것을 간부지고 용이해라고 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잘못을 바로잡으니 영예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다. 친구는 이 말을 듣고 크게 느끼어 주인 부부를 비롯해 모든 가족에게 개혁의 취지를 설명하고 불과 며칠 동안에 대개혁을 단행하였는데 2년 후 과연 그 자산을 회복했다 그 말이죠. 하지만은 갑을 갖다가 무장으로. 예, 갑이라고 하는 건 병갑입니다. 병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이 역이라는 게 참 대단한 거죠. 이걸 병갑이라고 그러면 무장이에요. 그렇게도 봅니다. 갑옷갑자죠. 이걸 그렇게 풀었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시기로 풀면 그렇고. 그러니까 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푸는 방법에 따라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아주 적용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정기를 보시면 친구가 찾아와서 어떤 고관의 운기를 점치고 싶다 해서 입소해서 고의 상유를 얻었다. 고는 바람이 산아래 갇혀 있어서 대기가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벌레가 발생해서 서로 다투고 있는 꾀이다. 그죠? 벌레가 3마리가 있으니까. 이것을 국가에 비유하면 정부는 산처럼 높은 곳에 있으면서 오로지 위력과 교만으로 백성을 돌보지 않고 백성은 바람처럼 유순하게 그저 아첨하듯이 따르기만 하는 세상이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강, 상이 유하, 손이 지, 고 그랬죠? 강건한 것은 위에 있고 유순한 것은 아래에 있어서 그저 겸손하기만 하고 또한 멈추어 있으니 잘못됨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국가의 상태가 이러하다면 상하가 함께 안일과 향락으로 오르고 인심이 부패됨이 마치 수많은 벌레가 그릇 위에 모여 서로 다투고 있는 것과 같다. 아직은 왜곡과 통상하지 않은 시대로 쇄국 정책 때의 일이고 이제 많은 왜곡과 교제를 열고 있는 때이므로 정부는 교만으로 왜곡과 충돌하지 말고 백성은 아첨함에 따를 필요도 없게 된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옛 것을 고수하고 개혁하려 하지 않으며 이제까지의 방법을 답습하여 국가의 질서가 문란해지려는데 두세 명의 영웅이 분기하여 옛날의 악습을 일수하고 마침내 왕정유신을 도모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때 그 천황제도가 그 이전에 다시 복구가 되죠. 막부 때였습니다. 그런데 구 막부의 지사들은 선조의 유업을 실추함을 슬퍼하고 비분관계에서 목숨을 걸고 지키자고 하니 전쟁이 가라앉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이때 모 고관은 국가에 이처럼 내우외환이 일어나니 그 끝이 어떻게 될지 깊이 우려하고 내외의 대세를 잘 통찰하여 양쪽의 중간에 서서 전쟁을 피해 온화한 방법에 처리하는 것은 실로 고의 상효의 시의를 알고 있음이니 비범한 지혜라고 할 수 있다. 당시 그 고관을 비난한 자도 있었지만 일신의 우염을 잊고 군우의
그죠? 임금과 국가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공은 위대하다. 지금은 상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공을 세운 만큼 이름은 얻었지만 물러나 세상에 나가지 않는 때다. 이것을 불사왕후 고상기사라는 것이다. 왕후를 섬기지 않고 자기의 뜻을 고상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때라는 것이죠.